안녕하세요, 쥐어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프론티어덤을 뚫어버리는 마커스 마지입니다. 현재 연구충 랩페이지에는 배리어가 쳐져 있는데 혹여나 누군가 이 배리어를 뚫는다면 프론티어덤이라는 레이저빔 요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위력은 CP0 요원인 카쿠가 단숨에 격추당해 추락했을 정도이며 심지어 기어피스 상태의 루피조차 이 방어막을 마구 비집고 들어갈 때는 애를 먹을 정도였죠. 물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막을 가볍게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는 키자루가 레이저 공격이 통하지 않는 빛빛 열매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프론티어돔을 뚫고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커스 마즈는 키자루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베리어를 가볍게 뚫어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루피는 베리어를 뚫고 안쪽으로 돌아올 당시 온몸이 그을리며 애를 먹는 상황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만 마커스 마즈가 아무렇지 않다는 건 마커스 마즈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장면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는 강함을 떠나 현재 오로성 전부 불사신처럼 피해를 입지 않는 만큼 불사신 능력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고 베리어를 뚫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쓰러지지 않는 루치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상처입니다. 루치가 조로에게 당한 상처는 짐승에게 당한 상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남들이 조로를 평가할 때 짐승, 자신을 맹수라고 지칭하는 조로인 만큼 오다쌤이 호랑이로 상징되는 조로의 공격을 짐승처럼 보여준 걸로 보이네요. 쓰러지지 않는 루치 장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루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조로에 아무 일도 없었다를 보는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마커스 마주와 만나는 루치입니다. 사력병기 루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답게 현재 에그헤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CP에겐 실패란 죽음입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임무를 실패한 루치를 구해줄 자는 없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카쿠의 목숨을 구걸하는 루치입니다. 사력병기이자 약한 것도 죄라고 여겼던 루치가 카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루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던 걸까요? 개인적으로 NES 로비 사건 이후 같은 CP들을 위해 은혜를 입으며 동료애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카쿠를 벌레에 비유하는 마스입니다. 루치가 카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자 마즈는 말합니다. 마즈 역시 세턴처럼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마즈가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는 건 천룡인이 인간들을 천하게 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천룡인들은 하계의 사람들을 같은 인간이지만 천하게 생각하지만 오로성들은 인간들을 같은 종족이 아닌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로성이 인간이 아니라는 떡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한 건 이들의 업보가 계속해서 쌓이는 만큼 오로성은 벌레처럼 제압당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만난 루피와 도리 브로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도리의 대사입니다. 도리는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엘바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은 태양의 신 니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엘바프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태양에 감사하겠다고 하였으며 마더 카르멜이 태양을 만들어 능력으로 빅맘을 진정시켰을 당시 태양의 신이 모든 걸 바로잡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즉 엘바프에서 말한 태양의 신은 니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브로기의 대사입니다. 브로기는 루피에게 말합니다. 즉 태양의 신 니카를 믿는 엘바프의 거인족들은 태양의 신 니카의 형태를 한 루피가 위험에 빠졌다는 신문을 보고 도와주러 에그헤드에 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태양의 신을 믿는 나라가 엘바프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샨도라일 겁니다. 샨도라 편 당시 카르카라의 딸이 제물로 선택할 당시 태양의 신에게 나아가는 거라고 말했죠.
더 나아가 하늘섬, 알라바스타, 와노쿠니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국기에서 태양의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의 신 니카를 믿는 여러 나라들은 엘바프처럼 니카가 위험에 적을 안다면 언제든 도와주러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1053화입니다. 1053화 속 워큐리는 루피의 현상수배지가 니카의 현상수배지로 바뀐 걸 보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즉, 워큐리가 분노한 이유는 태양의 신 니카가 부활한 걸 안다면 전 세계에서 태양의 신을 믿는 나라들이 움직일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그에드에 등장한 엘바프처럼 말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워큐리의 폐양색입니다. 현재 워큐리의 폐양색은 로저 흰수염의 충돌 당시 폐양색 혹은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에그에드 편에서 오다슴은 오로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워큐리가 폐양색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 오로성들도 폐양색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가설이 맞다면 다른 이의 위에 설 수 있는 왕의 자제, 폐양색 패기 소유자 5명을 휘하로 둔 이무는 얼마나 강한 걸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하는 도리와 브로기입니다. 오로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온 만큼 워큐리의 공격을 막는 도리 브로기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되었죠. 다만 분명한 건 도리 브로기가 선장인 거명 해적단은 세상을 뒤흔들었던 해적단인 만큼 거병 해적단 선장 출신 도리아 브로기가 오로성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이들을 위기에 빠뜨린 미스터 3는 얼마나 강한 걸까요? 도리아 브로기가 반격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들의 방패 모양입니다. 도리 브로기의 방패 모양을 보면 마치 조로와 상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가 든 방패는 삼도류를 상징하는 조로의 세 줄 문양, 브로기가 든 방패는 소용돌이 눈썹을 상징하는 상디의 회오리 문양. 이번 점프 표지가 루피조로 상디인 만큼 이는 오다쌤이 노린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세턴의 폭탄을 날려버리는 루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가 쓴 헬멧과 방망이에 적혀있는 숫자는 고물을 상징하는 5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게 밀짚 모자의 동료 법집 중에 동료들이 먹은 악마의 열매를 숫자로 표현하면 1에서 10 사이의 숫자가 되는데 이 중 2와 9가 없어서 10번째 동료는 2와 9가 들어가는 동료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루피가 니카로 변하며 니카의 한자를 니코로 변형하며 2와 9가 될 수 있는 만큼 니카를 상징하는 숫자가 2와 9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루피가 니카로 변해도 오다쌤은 계속해서 고물을 상징하는 5와 6으로 미는 만큼 추후 2와 9와 관련된 악마의 열매를 먹은 동료가 나오거나 프랑키가 2와 9를 상징하는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지쳐있는 키자루입니다. 키자루가 움직이지 않아 치료를 하려고 하자 키자루는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를 죽인 마음의 상처겠죠. 이처럼 키자루의 배신 떡밥은 계속해서 점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베가펑크의 의지를 이어 밀짚모자 일당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부활하는 철의 거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철거인의 크기입니다. 해군들은 철거인이 거인족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철거인의 실루엣이 고대거인족 오주와 비슷한 만큼 크기도 고대거인족급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철거인 등장의 다음으로 또 주목한 건 철거인의 사과입니다. 철거인은 조이보이에게 사과하고 조이보이는 어인섬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조이보이의 동료 즈니샤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고 도대체 조이보이와 친구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